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뒤에는 그에 걸맞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르곤 하죠. 그리고 이 표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진 맨유를 이끄는 건 감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맡고 싶어하는 역할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비판과 성적에 대한 압박을 견뎌야 하는 자리니까 말이죠. 실제로 퍼거슨 경의 은퇴 후 여러 차례 수많은 감독들이 클럽을 거쳐갔지만 성공을 거둔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독이 든 성배임을 알면서도 클럽의 암흑기를 끝내겠다는 원대한 사명을 가진 포르투갈의 새로운 감독이 맨체스터로 오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재능 있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후뱅 아모링은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감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게 됐는데 그가 처음으로 감독 생활을 시작한 2018년도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3부 리그의 클럽이었던 카사피아는 승격 플레이오프까진 진출하지만 아쉽게도 그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계속해서 3부에 남아있는 클럽이었습니다. 승격을 갈망하던 카사피아는 변화가 필요했고 결국 클럽이 내린 결정은 경력이 전혀 없던 아모링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모링이 선수 생활을 은퇴한 뒤에 계속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리스본 대학교에서 엘리트 축구 코칭 석사학위를 공부하며 자신만의 코칭 철학을 쌓아가고 있었고 또한 일주일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칭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인턴십에 참여하기도 했죠. 이 인턴십은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이론과 실제로 겪어봐야 하는 현장 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만든 과정으로 리스본 대학교의 벨로소 교수와 무리뉴 감독이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아모링은 당시 맨유의 감독이었던 무리뉴를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며 빅클럽 감독의 역할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렇게 카사피아에서 첫 감독 생활을 시작한 아모링. 하지만 그의 도전은 아직 섣불렀던 걸까요? 카사피아는 시즌 첫 2경기에서 연패를 해버렸고 아모링은 만약 다음 경기까지 패배한다면 감독직을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클럽은 좋지 않은 출발임에도 아모링을 끝까지 믿어주겠다고 설득했죠. 그 후 3-4-3으로 포메이션을 변경한 아모링은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도 잠시 아모링은 포르투갈 축구협회로부터 1년간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벤치 밖에서 선수들한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는데요. 감독이 선수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 UEFA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 감독 자격이 없었고 공식적으로는 코칭 인턴으로만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징계는 결국 철회되긴 했지만 그는 2019년 1월에 감독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사피아는 아모링이 떠난 후에도 그가 만들어둔 시스템으로 계속 플레이했고 마침내 승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9월 브라가 리저브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아모링은 불과 3개월 만에 경질된 히카르도사 핀투 감독을 대신해 1군을 이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단 13경기 만에 아모링은 자신의 가치를 각인시켰습니다. 무려 65년 만에 벤피카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포르투를 상대로 펼쳐졌던 리그컵 결승전에서도 결국 우승을 일궈냈죠. 바로 그 순간 짧지만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준 그의 능력에 반해버린 또 다른 클럽이 나타납니다.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스포르팅이었죠. 그렇게 스포르팅은 1000만 유로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불하며 시즌 중에 그를 데려왔고 마침내 그가 감독으로서 진정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의 빅3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강팀이었던 클럽이었습니다. 그러나 01-02 시즌 리그 우승 이후 스포르팅은 단 한 차례의 리그 우승도 이루지 못하며 점점 암흑기에 빠져들고 있었죠. 단순히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것을 넘어 클럽의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2018년 5월에 발생한 훈련장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17-18 시즌 스포르팅은 리그 3위에 머물며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얻지 못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50명의 극선 팬들이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훈련장을 습격했습니다. 팬들은 라커룸에 난입해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까지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타사드 포르투갈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여파가 결승전까지 이어져 결국 스포르팅은 1-2로 패배하며 눈앞에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클럽의 회장이었던 브루노 데 카르발유 또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선수들과 갈등을 빚으며 불신을 더 키워만 갔죠. 이렇게 성적 부진, 회장과 선수들 간의 갈등,
그리고 팬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뒤섞이며 스포르팅은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처럼 스포르팅 감독이 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 아모링은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풀시즌을 치룬 20-21 시즌에 클럽을 리그 정상으로 복귀시키며 19년 동안 이어져온 포르투와 벤피카의 리그 독주를 끝내버렸죠. 또한 리그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클럽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링이 더 대단한 건 한 시즌 반짝에서 그친 감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시즌엔 13년 만에 클럽을 챔피언스리그 16강으로 이끌기도 했고 리그컵을 또 한 번 들어올리며 자신의 역량을 입증했죠. 그리고 23-24 시즌엔 다시 한번 리그 정상을 차지하면서 클럽의 20번째 리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스포르팅을 다시 전성기로 이끈 후뱅 아모링. 이제 그는 스포르팅을 넘어 암흑기에 빠진 또 다른 클럽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201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6년간 이끌어온 퍼거슨 경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팬들은 그 후 펼쳐질 클럽의 암흑기에 대해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맨유는 6명의 감독이 거쳐갔지만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를 단 한 번도 들어올릴 수 없었죠.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예전만 못했고 그동안 동네 라이벌이었던 맨체스터 시티가 새로운 왕조를 세워가며 리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맨유는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음에도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은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위대한 클럽이라는 이름은 이제 점점 과거의 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 맨유가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는 이 시점에서 암흑기에 빠진 클럽을 살리기 위해 아모링이 맨체스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선임된 아모링에겐 가혹한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팬들은 즉각적인 성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아모링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짧은 시간 안에 클럽에 이식해야만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모링은 3-4-3 포메이션을 고수하는 감독입니다. 3명의 센터백을 중심으로 한 후방 구성은 카사피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을 정도로 그가 신뢰해온 시스템이죠. 따라서 맨유에서도 3백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만 문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본 적 없는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아모링의 시스템이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아모링이 해결해야 할 숙제겠죠. 사실 아모링의 전술이 어떻든 그가 전 클럽에서 우승을 하고 왔다고 한들 맨유 팬들은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10년 동안 그 누구도 맨유를 살리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는 다시 한번 클럽과 팬들을 위해 스포르팅에서 이끌어냈던 기적을 맨체스터에서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과연 그는 맨유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후뱅 아모링 이야기였습니다.